역시 옵션질은 포르쉐지. KSM이 포함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PDLS 플러스, 파노라믹 루프, 파크 어시스트, 플래티넘 컬러 마감 폰트 팬더, 에어 아울렛, 엉덩이에 적힌 포르쉐와 모델명 레터링, 21인치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컴포트 엔트리, 소프트 클로징 도어, 연례방향 전동 시트, 2열 열선 시트, 블랙 알루미늄 대시보드 마감, 포르쉐 크레스트 머리 받침. 와, 플래티넘 에디션 이게 다 기본이야? 자, 이 파나메라 사실 나온 지 오래됐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2세대인데 2세대가 2016년부터 팔렸어요. 그러면 17, 18, 19, 20, 21, 22 6년이나 지났으니까 3세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봐도 오래된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을 들지 않게 하는 그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 무슨 땡땡 에디션 이런 걸 출시하는 건데 포르쉐가 또 그런 걸 잘합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플래티넘 에디션도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부터 판카. 자, 이 파나메라 대표적으로 1세대보다 2세대가 훨씬 더 멋있어진 차 중에 하나입니다. 1세대는 포르쉐가 그동안 세단을 잘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좀 꾸역꾸역 억지로 나온 모습이 있었는데 2세대는 한결 실루엣도 매끄럽고 디테일도 뛰어나고 또 무엇보다 911을 닮은 모습으로 나와서 훨씬 더 멋있어졌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보면 여전히 멋있어요. 그렇게 멋있는 이유가 911을 닮아서이고, 또 재밌는 게 911을 벽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걸 쫙 키우면 거의 뭐 조금만 수정하면 파나메라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칸이 911과 파나메라 실루엣의 딱 중간이죠. 되게 재밌는 트릭 아닙니까? 911을 기본으로 하고 조금 키우면 타이칸, 거기서 조금 더 키우면 파나메라. 파나메라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멋있다가도 타이칸이랑 나란히 세워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방금까지 그렇게 멋있었던 파나메라가 뚱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포르쉐를 시승한다고 하면 운동 성능, 엔진은 감성, 가속력 이런 걸 먼저 언급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이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은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편안함을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편하네요. 내가 포르쉐를 타면서 이렇게 편안함으로 감동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물론 뭐 카이엔도 편안했고 파나메라 과거에 탔을 때도 편안했었는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지금 이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이 특히 더 그런 건지 정말 편안합니다. 지금 이 파나메라의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는 게 벤츠 AMG GT4 혹은 S클래스 아니면 BMW 8 시리즈 이런 차들이 있을 듯 한데, 제가 단언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파나메라의 경쟁 모델들 걔네들보다 더 편하면 편했지 결코 포르쉐라고 해서 딱딱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첫 번째로 하체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구성만 넣고 보면 앞쪽이 WC 본이고 뒤쪽이 멀티링크, 이 정도 차급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구성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다가 플래티넘 에디션은 PASM을 포함한 에어 서스펜션 그 기능을 각 바퀴에 집어넣었죠. PASM은 뭐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단단하게 부드럽게 승차감을 조절해주는 기능이고, 에어 서스펜션은 말 그대로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스프링 말고 이 공기 주머니를 바퀴와 자동차 차체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 공기의 압력으로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덕분에 차고 조절도 가능하고요. 똑같은 시스템이지만 이게 만약에 카이엔에 들어간다 그러면 감쇄력 조절보다는 차고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타이칸이나 이런 파나메라 이런 차들은 오프로드를 갈 일이 없으니 차고 조절도 똑같이 하긴 하지만 이 감쇄력을 조절하는 쪽으로 많이 쓰이죠. 감쇄력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 방이 3개예요. 그래서 이 3개의 방에 공기를 다 집어넣느냐 아니면
하나의 공기방만 채워놓느냐에 따라서 단단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공기주머니가 3개가 다 차있으면 그만큼 더 푹신푹신할 테고, 하나만 차있으면 더 딱딱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파나메라에 들어가 있는 하체 구성, 각종 암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PASM, 에어 서스펜션, 이런 전체적인 하체 구성이 타이칸에도 똑같이 거의 그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타이칸의 경우에는 배터리도 있고 전기차다 보니까 지금 이 파나메라보다 몸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요. 300kg 정도가 더 무겁다면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이 파나메라 중에 가장 강력한 파나메라 터보 S 이 하이브리드 모델, 걔는 700마력이에요. 그럼 얘보다 2배잖아요. 그렇게 몸무게가 더 무겁고 심지어 성능까지 더 센 여러 차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하체니, 지금 이런 파나메라 4 같은 기본형 모델에 쓰였을 때는 그 여유값이 역치가 더 남아 돌겠죠. 기본 세팅, 기본 암들 두께, 기본 부싱의 용량, 이런 것들 자체가 벌써 차의 성능 대비 남아도는 느낌입니다. 넉넉해요. 뭐 어지간한 요철, 어지간한 횡지 이런 거는 다 받아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 자체도 되게 승차감 위주로 컴포트 성향으로 조율되어 있는 듯 하거든요. 사실 뭐 S클래스나 레인지로버처럼 둥둥 떠나가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아주 매끄럽게 쫙 미끄러져 달리는 느낌이 나고요. 서스펜션을 자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로 바꿉니다. 저 앞에 빨래판 길이 있으면 가려고 그랬는데 없네. 수중 넘죠 이럴 때. 그리고 가끔 만날 수 있는 그 빨래판 길 있죠. 두두두두두두 하고 넘어가는 그 미끄러짐을 막기 위해서 깔아놓은 길, 그런 데를 노멀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려오면 그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길이 좋은 데서는 차이를 알기가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더 그 노면 정보가 솔직하게 넘어오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횡지를 세게 준다, 이렇게 급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이럴 때도 자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한결 더 칼같이 넘어가죠. 노멀로 바꾼 다음 똑같은 짓을 다시 해보면 확실히 롤링이 조금 더 많아지죠. 이렇게. 근데 아이고 보트홀, 저 보트홀은 잘못 밟으면 정말 타이어 터지겠다. 노멀에다 놔도 롤링이 많이 커지지 않고요. 스포츠 플러스에 놔도 승차감이 그렇게까지 딱딱해지지는 않습니다. 구분은 명확하되 지킬 건 다 지켜내고 있어요. 노멀로 했다고 해서 너무 말랑말랑해지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플러스로 놨다고 해서 너무 딱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포르쉐라는 가문, 세단이라는 차종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통 저희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좋은 서스펜션을 예로 드는 차가 뭐가 있죠? BMW M 미니도 좋고, 하여튼 좀 단단하고 쫀쫀한 이런 승차감을 좋아하는데, 그 독삼사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차급을 타잖아요. 자, M 스포츠 서스펜션, 미니의 하체 이런 거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위로 또 다른 게 존재하는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 파나메라를 타면서 포르쉐답지 않다고 느꼈던 두 번째 요인, 소리입니다. 어제 태풍 흰남노가 대한민국을 강타했거든요. 어젯밤에 서울 시내에 비가 폭우가 왔어요. 와, 운전하기 힘들더라고요. 길에 막 물 고여있고 비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한 시속 50, 60으로 막 가다가 물 고여있는 거 팍 치고 지나가도 물이 고여있었었나 보다, 빗방울이 막 거세게 쏟아져도 비가 오긴 오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실내 공간은 외부와 차단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달리다가 빵빵 하잖아요. 자, 들으셨어요? 이렇게 방음 처리가 잘 된 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선 빵빵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데 안에서는 밖에서 듣는 것만큼 크게 들리지 않아요. 창문 살짝 내려서 이중접합 차음률을 두께만 보셔도 왜 그렇게 방음 성능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중접합 차음률을 썼다고 해서 다 조용한 건 아니거든요. 안 썼다고 해서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정도 두께라면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내와 실외를 잘
차단하고 있는 와중에 RPM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또 엔진음은 그리고 배기음, 이 둘은 또 듣기 좋은 소리만 실내로 싹 건네주니까 귀가 즐겁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편안함 그리고 의외의 조용함 뭐 이런 것들이 포르쉐스럽지 않은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파나메라도 포르쉐의 일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요소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뭐가 그렇게 포르쉐스러웠냐? 첫 번째는 시트 포지션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쭉 내리는데 계속 내려가. 다 내리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속에 묻힌 느낌이 날 정도로 낮게 깔립니다. 이 낮은 시트 포지션 그리고 거의 90도로 서 있는 운전대, 이렇게 딱 앉고 나면 역시 스포츠카 브랜드구나, 역시 포르쉐구나, 이런 생각을 물씬 들게 하죠. 물론 뭐 다른 스포츠카 브랜드도 그렇긴 하지만 파나메라는 세단이잖아요. 세단을 가지고도 이렇게 스포티한 운전 자세를 만들어 주는구나. 두 번째로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네 라고 느꼈던 부분, 바로 가속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르쉐는요 어떤 차를 타건 엔진의 힘이 농축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자, 제가 가속 페달을 1mm 더 밟았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더 빨아들일 테고, 실린더로 연료를 더 뿌릴 테고, 그 폭발력이 변속기를 타고 바퀴까지 전달돼서 차를 제가 1mm 더 밟은 만큼 가속시키겠죠. 이 과정이 정말 농밀해요. 페달의 담력도 조금 그 무게감이 실려 있고요. 좀 뻑뻑하고요. 엔진도 그냥 가볍게 윙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뭔가 되게 정밀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제가 뭐 911 GT3나 918 스파이더나 그 포르쉐의 정점에 있는 슈퍼카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건데, 파나메라 4 고급 세단인데 그런 포르쉐의 가속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 이걸 느낄 때 엄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딱 올라가요. 너도 포르쉐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파나메라 4의 경우에는 파나메라의 라인업 중에서 기본형이거든요. 가장 엔트리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2.9L 가솔린 V6 트윈 터보 336마력 45.9kgm. 그리고 제원표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은 5.3초예요. 사실 대단할 건 없죠. 요즘 고성능 전기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AWD만 하더라도 걔가 5.2초 만에 시속 100km를 찍어내거든요. 그럼 얘가 5.3초니까 오히려 포르쉐보다 걔가 더 빠른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 파나메라 4의 경우에는 사륜구동이잖아요. 제 아무리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런치 컨트롤 한 다음 이렇게 하더라도, 자, 이렇게 급가속을 연출하더라도 그렇게 막 폭발적이고 짜릿하고 등골이 서늘하고 이 정도 느낌까지는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포르쉐 다음을 얘기할 때 가속 느낌이라고 했지 가속이라고 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포르쉐답다고 느낀 점, 바로 배기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 엔진, 그거 대비 배기음을 포르쉐스럽게 매만져 놨더라고요. 아침에 그 냉간시에 시동 걸 때 있죠. 배기량 치고 꽤 방방됩니다. 조용한 아침에 새벽에 시동 걸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일어날 정도는 아니고 바로 옆집 사람은 에이 쟤 출근하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요. 그럴 때 너 포르쉐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 이렇게 기왕 달려보는 거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매뉴얼로 RPM을 띄워볼게요. 띠용 이렇게 자,
자, 6천 넘겼죠? 6천 넘긴 다음에 부릉 이럴 때 보면 제법 스포츠 양념을 톡톡톡톡 집어넣었구나. 너도 포르쉐 해라. 아무리 고급 세단. 이건 아니다. 와, 파나메라 간만에 타고 왔는데 참 좋다. 역시 포르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파나메라를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우리가 포르쉐에 기대할 만한 그런 고성능보다 짜릿함보다 포르쉐 배지, 이 포르쉐 크레스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파나메라 4 정도의 성능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엔진 성능을 얘기하면서 포르쉐 치고 라는 단서를 달았던 거고요. 그 와중에 편안함은 또 경쟁 모델이 전혀 부럽지 않을 만큼 매만져 놨어요. 그러니까 이 독삼사를 타시다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이 성능 되지, 포르쉐 배지 후광 찬란하지, 거기에다가 포르쉐인데 편안하기까지. 그러니 강남 아줌마들이 파나메라 즐겨 애용하시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파나메라 오너분들 중에 살살만 타고 다니셨다면 다음에 몰고 나가실 때는 런치 컨트롤 한번 써보세요. 자, 포르쉐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 얘도요, 그냥 포르쉐가 포르쉐 한 거예요. 뭐가 그렇느냐?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주행질감, 디자인, 아우라. 먼저 주행질감. 똑같은 2.9L V6 엔진이어도 얘는 뭔가 더 막 엔진이 활기차고 매섭게 돌아요. 맹렬해. 스포츠카 엔진 같아요. 그리고 또 PDK. 정속 주행하다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으면 바로 그 의도를 알아채고 RPM을 방 띄워주면서 뛰쳐나갈 준비를 해주죠. 포르쉐 가문 출신다운 엔진과 변속기 조합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뭔가 더 힘이 막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자인. 사도어 세단인데 이만큼이나 스포츠카 부럽지 않을 만큼 매끈한 실루엣을 가진 차 또 어디 있어요? 이만큼 날렵한 세단 있으면 대봐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우라. 바로 이거죠. 이거 포르쉐. 이 주행질감, 디자인, 아우라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행질감은 달릴 때, 디자인은 내릴 때 하차감, 아우라는 차를 그냥 세워놓고 볼 때. 그러니까 이 파나메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 전부를 통틀어서 비록 비싼 값을 주고 샀지만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끝으로 얘는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 파나메라 4 이 기본형에다가 편의 장비를 정말 풍부하게 집어넣었어요. 파나메라를 구입하시는 많은 소비자들한테 가장 가성비 에디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환카